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 그 조용하지만 끈질긴 속삭임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바쁘게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약속과 목표, 의무감으로 하루를 꽉 채워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공허함. 마치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낯선 감각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감정을 불안장애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병원에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잠재우기 위한 약을 처방받았을 겁니다. 아침에 한 알, 저녁에 또 한 알. 시간은 흘러가고 당신이 가장 절실하게 귀 기울여야 할 내면의 목소리는 그렇게 무뎌져만 갑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고통이 실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부르는 소명이라고 말한다면요? 심층 심리학의 위대한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병리적 현상이 아닐 때가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시도이며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당신의 영혼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일상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소진시키는 직업, 에너지를 앗아가는 인간관계, 심지어는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꿈을 좇으며 말이죠. 그동안 당신의 본질은 자유를 향해 소리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절규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잠재우고 사회의 톱니바퀴로서 기능하고 적응하며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렇게 당신은 침묵 속에서 병들어가는 동안 세상은 당신의 생산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통찰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치유란 외면이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언제나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의 대체물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느껴야 할 고통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망치는 한,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의 위안이나 기분 전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는 것에 지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서히 가라앉는 기분 속에서도 어딘가에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붙들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도망을 멈추고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는 냉혹한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무의식에게, 그리고 약물과 중독, 무의미한 일상으로 잠재우려 했던 바로 그 고통에게 말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정작 당신 자신이 부재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당신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는 길어야 15분 정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불면증과 불안감, 이유 없이 가슴을 조여오는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겉도는 듯한 이질감, 내 존재로부터 분리된 듯한 느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몇 자를 입력하더니 이내 판결을 내립니다. 불안 증세군요. 이 약부터 시작해봅시다.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당신의 고통은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말로 축소됩니다. 영혼의 절규였던 것은 처방전 위의 숫자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식은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당신의 기능성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일하고 소비하고 생산하며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약은 당신이 그 견딜 수 없는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것이 이 방법이 최종적인 해결책처럼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융이 경고했듯 이 해결책은 덫입니다. 융은 현대인의 신경증 대부분이 뇌의 내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사이의 단절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소명, 가장 진실한 충동, 내면의 진리를 무시할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문자 그대로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기에 몸과 마음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불안, 공황 발작, 절망감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대신 침묵시키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든 화학물질로 중화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직장, 타인의 시선을 유지하기 위한 피상적인 관계, 텅 빈 목표, 기계적인 일상, 그리고 살아남고 있을 뿐 살아있지 않다는 끊임없는 느낌.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삶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배신하고 있어. 만약 이 경고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다면 몸은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언제나 새로운 약, 새로운 진단명, 새로운 진정제를 준비해두고 있죠. 당신이 이 모델에 더 잘 적응할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결국 고통도 기쁨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사람들이 어른의 삶이라 부르는 만성적인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칼 융은 증상의 근원을 이해하지 않은 채 약물로만 다스리는 것은 치유의 환상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느끼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의 이러한 분열은 훨씬 더 큰 붕괴를 초래합니다. 영혼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번아웃, 감정적 붕괴, 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의 형태로 영혼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의료화는 더 깊은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고통을 다루는 법을 모르고 고통이 가진 변화의 가치를 잃어버렸기에 고통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우리 문화의 자화상입니다. 융에게 고통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시작이자 개성화를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불편함조차 병리적인 것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렇게 고통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될 기회로부터도 함께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위장할 뿐인 치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당하고 있을까요? 인위적인 안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삶이 낭비되고 있을까요? 시작조차 하기 전에 중단된 영혼의 여정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 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동참하여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 풍요와 첨단 기술, 넘쳐나는 자유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정보와 오락, 각종 자극에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적 고통의 뿌리는 단순히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형성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칼 융은 이 사실을 냉철한 명확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무시하고 예양을 찬양하는 사회, 영혼을 외면하고 효율성을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해진 각본을 따르도록 길들여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고 소비하고 사진 속에서는 웃고 어떤 취약함의 징후도 감추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고 경쟁하고 이기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자신의 직관에 귀 기울이는 법, 감정을 이해하는 법, 무엇이 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부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우리가 가진 직함, 받는 연봉, 얻어내는 인정으로부터 온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치명적인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보는 가치가 외부 기준에 의존할 때 당신은 영원히 좌절감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 무의식, 즉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허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것은 당신의 일상을 잠식합니다. 당신은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고 목록의 모든 항목을 확인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입니다. 진실하고 자발적이며 본능적인 것들과의 단절. 융에 따르면 이 단절이야말로 가장 깊은 심리적 혼란을 부채질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절된 사람들은 통제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덜 질문하며 저항 없이 명령을 따릅니다. 그들은 유용하고 유순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무너질 때 불안과 우울, 번아웃이 그들을 강타할 때 시스템은 진실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대응합니다. 융은 개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세상과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조건화되었는지,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억압되고 희생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업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질식시키는 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켰다는 것을, 인간의 영혼을 두려워하는 문화에 의해 길들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공허함의 기원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그것을 진실로 채워나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화. 융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라고 믿었던 깊고 변혁적인 과정입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고통을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회적 가면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자신이 반쪽짜리,
혹은 더 나쁘게는 진정한 자신의 캐리커처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칼 융에 따르면 바로 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정, 개성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성화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은 값싼 자기계발서나 사소한 습관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이 더 이상 외부 세계, 즉 가족, 문화, 타인의 기대에 반영이기를 멈추고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깊고 신화적인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개성화는 정신적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존재가 되기를 멈추고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평탄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억압되고 무시되고 부정되어 온 모든 것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억눌린 욕망,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채 물려받은 신념들. 개성화는 당신이 이 부분들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통합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성화의 가장 도전적이고 고통스러운 단계는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숨기도록 배워온 어둡고 본능적이며 혼돈스러운 측면,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분노, 느끼지 않는 척하는 질투,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충동들.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안을 본다는 것은 가면 없이, 변명 없이, 도덕적 판단 없이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시당한 그림자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합된 그림자는 힘과 진정성, 생명력의 원천이 됩니다.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은 당신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당신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화해하기 시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개성화란 바로 내면의 통일성을 재건하고 정신의 조절 중심인 자기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융은 당신이 온전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가 되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잘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치유는 세상에 더 잘 적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당신 존재의 진실과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외롭고 고될 수 있지만 존재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중심으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며 고통을 겪는 방식조차 변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더 깊은 변화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에서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갈까요?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마비된 채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기를 피하는 걸까요? 그 답은 현대적 고통의 뿌리, 바로 의미의 부재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속으로부터 갉아먹는 조용한 전염병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고통은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명확한 목적이 없었다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텅 빈 약속, 피상적인 기분 전환, 그리고 아무리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으로 점철된 자동화된 일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칼융은 이러한 종류의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단 하나의 냉혹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삶이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거창한 우주적 사명이나 도달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목적, 즉 내가 하는 일과 나라는 존재 사이의 일치, 외부의 요구가 아닌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을 통해 가장 깊은 증상들, 즉 불안, 우울, 무기력, 고뇌가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 종종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도,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의 이유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왜 사는지를 안다면 거의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없다면 가장 강렬한 쾌락조차 시시해지고 가장 야심찬 목표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공허함의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 때문만이 아니라 목적의 결핍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하지만 방향성은 빈곤한 삶. 융은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낄 필요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게와 결과, 의미를 갖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면이 붕괴하고 고통은 방향 상실로 변질됩니다. 영혼은 길을 달라고 울부짖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온갖 기분 전환뿐입니다. 좋아요, 숫자, 끝없는 시리즈물, 자기계발서의 공허한 약속, 생산성 기술, 기적의 강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진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배신하는 길로 내몰렸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을 약화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을 질식시키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지워나가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몸이 그것을 느끼고 마음이 무너지며 영혼은 움츠러듭니다. 의미의 부재에는 약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세로토닌이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심층 심리학은 절실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이 단지 기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성 있게 살기를,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를 거부한다 고 말할 용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의미를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의식과의 재연결입니다. 잊혀진 자기 자신의 부분들 속에 당신의 목적에 대한 열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치유의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긍정적인 확언이나 새로운 습관 만들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면, 즉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의 하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칼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무의식과의 접촉 없이는 치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융에게 그것은 단순히 억압된 기억이나 과거 트라우마의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지고 부정되고 버려진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광대하고 상징적인 우주 전체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진실한 충동,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당신이 무시하려 했던 모든 것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직면하지 않는 것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의식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 당신은 사랑의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직면하지 않은 오래된 트라우마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어두운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비춥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두렵습니다. 상처 주는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의 허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통제의 환상을 버리고 당신 내면의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치유는 바로 이 직면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그것은 당신을 더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당신은 더욱 충동적이고 파편화된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통합할수록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의식의 확장이라 불렀고 이것은 당신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꿈, 상징, 예술, 침묵, 명상, 분석을 통해서입니다. 무의식은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감각으로, 그리고 아무 데서도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감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갇혀있던, 인정받기를 기다리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 부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며 상처를 끌어안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무엇이 사는지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타인과 과거, 기대와 문화의 인질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감하게 무의식 속으로 뛰어들 때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불안이 적이 아니라 메시지임을, 당신을 찾아오는 슬픔이 나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 무언가 죽어야 한다는 신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인내, 깊이를 요구합니다. 표면의 안락함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진정성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으로부터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더 이상 무의식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운명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과 변화에서 무의식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이해했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비된 채 자동조종으로 살아가며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파괴적일지라도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결국 당신은 마비된 채 살거나 깨어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평범한 선택이 아닌 바로 그 선택.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이 되도록 조건화된 존재를 가르는 선택. 빌려온, 마비된, 텅 빈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누군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약속, 즉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헌신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속삭임일 수도 혹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살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삶이 단지 일과 의무, 기분 전환과 생존의 연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부분.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부분.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걸어갈 용기를 낼 때에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칼 융은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이 가장 회피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피상적인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림자를 직면하며 진실이라고 배웠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신성합니다. 그것이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동조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명료함보다 무감각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물과 기분 전환, 좋아요를 계속 축적하는 동안 내면에서는 침묵 속에 썩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 하나의 통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낭비하기를 멈추기로 선택하십시오. 마취에서 깨어나기로 선택하십시오. 의미 있는 삶, 당신의 것인 삶을 만들기로 선택하십시오.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플 것이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이별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영혼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며 당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자신을 잃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한 문장이든 고백이든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글을 쓰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이미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입니다. 그것은 이미 현존과 선택, 그리고 깨어남의 몸짓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어떤 부분이 상처를 건드리거나 불꽃을 일으켰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준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계속